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한의원 수연정 원장 박진선입니다. 담적 치료를 하려는 분들은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음식을 잘 못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오는 분도 있지만 다수의 분들은 더부룩해서 못 먹기 때문에 더 잘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담적 치료 때문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의원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살이 빠진 분과 많이 먹어서 살이 찐 분이 나란히 대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사람마다 다르구나 묘한 기분이 생깁니다. 간혹 너무 많이 먹어서 담적이 생긴 분 중에서 담적 치료를 해서 위장도 좋아지게 만들고 싶고 동시에 다이어트도 하면서 체중도 감량하고 싶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원칙은 명확합니다. 담적부터 치료한 후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간절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사정에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따라 동시에 할 수 있고 없고 결정을 하는지, 다이어트와 담적 치료의 선호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한약이나 다이어트화는 마항이라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처방이 많습니다. 마항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식욕을 억제하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소화기 운동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목적에 딱 맞는 약재입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의 경우에는 마항이 들어간 처방 대신 어혈이나 부종을 치료하는 처방을 쓰기도 합니다.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성장기 아동이나 운동선수의 다이어트 한약에도 마항을 제외하고 사용합니다. 이 외의 경우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마항을 사용합니다. 마항 이외에도 포만감이 생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율무나 마 같은 약재를 같이 사용하는 처방도 있습니다. 부종이 있는 경우 수분을 배출시키는 약재도 같이 사용하는 편이며 이 때문에 변비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변비에 도움이 될 윤활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한약이나 다이어트 환 모두 한 가지 처방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식욕 억제, 소모되는 에너지 증가, 포만감 유도를 통해 식사량 감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처방이 추가되며 냉증 치료, 부종 치료, 혈액순환 증가, 변비 개선 같은 부가적인 효능의 몇 가지 약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주작용이 되는 식욕 억제와 기초대사량 증가는 주로 마항에 의한 작용입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땀 배출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하면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억제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억제되니 위장관 운동이 감소하면서 소화가 덜 되는 효과가 생기지요. 포만감을 유도하는 한약재는 식이섬유 성분이나 점액질을 함유한 것을 위주로 다량 복용하여 효과를 발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위장관 운동 감소, 포만감 유도 이런 효과를 가만히 보면 담적 치료와는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담적 때문에 위장이 굳어져서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 그래서 이를 치료할 때에는 담적을 제거하여 위장관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포만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목적과 담정약의 목적이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보니 이 둘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적병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원할 땐 담적부터 우선 치료한 후에 다이어트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담적 때문에 못 먹어서 체중이 확 줄어든 분들은 애초에 다이어트를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담적병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것이 위에 무리가 가서 체하면서 막히는 분들입니다. 과식, 급하게 먹는 식습관, 야식, 폭식 이런 식습관 때문에 담적이 생긴 분들이지요. 주로 과체중이고 담적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만 상태가 나아지면 또 많이 먹고 그러면 또 막혀서 명치 통증이나 두통이 생겨서 고생하기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담적 치료를 하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식사량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담적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한약이나 다이어트 환을 같이 복용하며 식욕을 억제하는 것도 나름 담적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적 치료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기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담적의 원인이 과식, 폭식, 약식 때문이어야 합니다. 많이 먹어서 병이 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과체중이어야 합니다. 보통 정도의 체중이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엔 담적 치료를 마친 후 다이어트를 하도록 합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식사량 제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담적병이 더 악화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담적 치료를 동시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에 이상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마왕의 교감신경 항진 작용은 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왕이 들어간 한약을 복용하기 어렵습니다. 배를 진찰했을 때 관찰되는 담적의 심한 정도가 4 이하여야 합니다. 배를 눌렀을 때 굳어짐의 정도를 살짝 눌러도 불편하면 1, 더 깊게 누를 수 있으면 2, 3, 4, 5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확인합니다. 1, 2 정도의 깊이로 눌러도 불편해하는 분들은 담적이 아주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식이 원인이 되어 담적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적부터 치료한 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4, 5 정도로 깊이 누를 수 있는 분들은 담적의 정도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담적 치료와 동시에 다이어트 성분을 같이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정도 깊이로 눌렀을 때 불편한 분들은 경계선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성 위축서 위험, 장상피하생과 관련된 속쓰림, 따가움증, 명치나 식도의 자결감 같은 점막의 자극 증상이 없어야만 합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 성분을 복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막부터 우선 치료한 후 다이어트를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진료하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2분이 같이 한의원에 오셔서 똑같이 담적 치료를 시작하신 경우에도 한 분은 담적 치료와 함께 다이어트환을 같이 복용할 수 있겠다 판단하여 같이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다른 한 분은 담적 치료를 다 한 이후에 다이어트환을 복용하라고 권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담적 치료를 다 한 이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속이 편해지면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거든요.